7년 만의 만남. 어제 새벽 말을 달려 호랑이산 기슭에 도착한 용이는 순이를 들쳐업고 산을 올라왔습니다. 용이의 등에 엎여 있던 순이의 가슴 속으로 지난 7년의 세월이 꿈결처럼 흘러갔습니다. 둘은 너무나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말들을 스치는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잘 있었니? 잘 지냈니? 보고 싶었어. 기다렸어. 순이에게는 용이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지금 자신을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지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게 꿈이라면 영원히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땀에 흠뻑 젖은 용이의 넓은 등에 얼굴을 묻고 몸을 맡긴 것처럼 순이는 자신의 목숨을 용이에게 맡겼습니다. 용이는 순이를 업은 채 한 번도 쉬지 않고 산 중턱까지 올랐습니다. 개울을 첨벙첨벙 건너니 낭떠러지 같은 바위 언덕이 나왔습니다. 바위 언덕 꼭대기에서 떨어져 내리는 폭포가 하얗게 부서지며 감히 이곳에 오르려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듯 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던 용이가 자신의 호랑이 외투에 둘려있던 긴 노끈을 풀었습니다. 그러고는 등에 업은 순이의 가느다란 허리와 자신의 허리를 함께 둘러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렇게 하나가 된 둘은 낭떠러지처럼 가파른 바위 언덕에 매달렸습니다. 칼바람이 사정없이 불어와 바위벽을 때렸습니다. 귀를 내놓으면 귀를 잘라가고 손가락을 내놓으면 손가락을 잘라간다는 그 유명한 백두산 칼바람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하나가 된 둘의 몸은 이리저리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매서운 칼바람도 용이를 쓰러뜨리지는 못했습니다. 소뚜껑처럼 크고 거친 용이의 손이 울퉁불퉁 튀어나온 바위를 움켜잡을 때마다 돌 부스러기들이 떨어져 나갔고 둘의 몸은 조금씩 위로 전진했습니다. 백두산 칼바람은 용이의 등에 엎인 채 허공에 매달려 있는 순이의 귓등도 매섭게 때렸습니다. 그러나 순이는 하나도 아프지도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용이의 넓은 등은 엄마 품처럼 편안하고 따스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높이 올라가면 엄마 별이 있는 하늘나라에 닿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바위 언덕을 기어오른 둘은 작은 폭포 사이의 좁은 동굴을 지나 우거진 붉은 소나무를 헤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어제 저녁 무렵 이곳 움막에 도착한 것입니다. 순이는 지금 작은 움막 안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긴 세월 동안 용이 생각에 잃어버렸던 잠을 한꺼번에 자려나 봅니다. 쌕쌕 가쁜 숨을 내쉬며 잠을 자는 순이 옆으로 생각에 잠긴 용이가 바위처럼 앉아 있습니다. 용이는 순이가 잠들어 있는 동안 산 중턱까지 다시 내려가 산 기슭의 상황을 살피고 왔습니다. 일본군들이 호랑이 마을에 대규모로 집결 중인 모습을 보고 온 것입니다. 일본군들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백두산 지형을 잘 알고 있는 조선인 포수들이 일본군을 돕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수들이 돕는다면 이 움막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용이는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가능하다면 최대한 빨리 이곳을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해가 넘어갑니다. 호랑이 산의 그림자가 마을을 덮습니다. 어두운 그림자가 산속에 숨어있는 용이와 순이가 앞으로 겪어야 할 끝모를 고난처럼 길게 드리워집니다. 일본군들이 각 부대별로 출동 준비를 하고 있는 호랑이 마을에 짐승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엽총을 맨 사내들이 몇 명 남짓 나타납니다. 이들은 백두산 일대를 돌아다니며 사냥을 업어삼고 있는 조선인 포수들입니다. 예전에는 호랑이도 잡았지만 백두산에서 호랑이가 자취를 감춘 요즘은 주로 표범이나 삭 같은 사나운 짐승을 잡으려는 일본 여행객들이 안내인 역할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지요. 호랑이 산의 산세를 잘 모르는 일본군이 이들을 모두 불러 모은 것입니다. 포수들은 사나운 사냥개들을 함께 데리고 왔습니다. 어떤 개는 늑대만큼 몸집이 크군요. 개들은 그르렁그르렁 벌써부터 이빨을 드러내며 흥분합니다. 포수들은 원래 호랑이 사냥을 다닐 때는 사냥개들을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나운 사냥개라도 막상 호랑이와 마주치면 꼬리를 내리고 오줌을 지를 만큼 개는 호랑이의 상대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상황이 다릅니다. 호랑이 사냥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 포수들은 어리둥절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사냥하려고 수많은 일본군들이 이 작은 마을에 우글우글 모여있는지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저 품삯에 10배를 준다는 당포수의 연락을 받고 모여든 것입니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조선 포수들이 한 곳에 모여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모두 장포수 연락받고 왔는가? 뭘 잡으려고 군인들이 이리도 많이 모여들었을까? 도깨비라도 잡으려나? 호랑이 씨를 말려놓더니 이번엔 백두산을 통째로 파가려고 그러나? 무리 중 몇몇 포수들은 짐승을 잡을 때 쓰는 날카로운 쇠젓도 여러 개 가지고 왔습니다. 산에 올라가면서 길목마다 덫을 놓을 계획인가 봅니다. 포수들의 어깨에 주렁주렁 매달린 쇠덫들이 서로 부딪히며 쨍그랑 소리를 냅니다. 무시무시한 쇠덫들이 내는 쨍그랑 소리가 마치 서로 자기가 용의 발목을 콱 물어버리겠다고 아우성치는 듯합니다. 일본군들은 조선인 포수들의 출현으로 사기 충천해집니다. 사실 1000명이 넘는 일본군이 용의 한 명을 잡으러 산에 오른다는 것도 부끄럽지만 그보다 더 부끄러운 일은 1000명이 넘는 일본군이 용의 한 명을 못 잡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지금 일본 군대는 이틀 전 혼자 쳐들어와 부대를 초토화시키고 순위를 구해낸 용의에게 겁먹은 것입니다.